뉴질랜드 여행은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던데. 아, 테카포에서 별을 보려면 구름이 없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여행하지? 미리 정해진 여행 날짜대로 자신의 날씨 운을 믿고 다녀오느냐? 뉴질랜드 도착해서 그날 호텔 예약을 해가면서 날씨 좋은 날을 선택해서 방문할 것인가? 그래, 결심했어. 뉴질랜드 도착해서 여행 일정을 확정하는 거야. 최고의 날씨 아래서 테카포 마운트 쿡을 여행한다라는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플랜으로 A, B, C 3개의 여행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플랜 A는 여행 시작할 때 날씨가 좋은 경우 바로 테카포로 여행하기로 합니다. 플랜 B는 여행 중반부에 날씨가 좋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플랜 C는 여행 후반부에 하늘이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렇게 3가지 날씨에 대비해 여행 루트를 만들었어요. 제가 날씨운만 믿고 과거 3번의 여행에서 모두 날씨가 꽝이었던 경험을 해보고 나면 4번째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날씨를 골라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전에 시드니 출발 오후 2시 30분에 퀸스타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렌트카 픽업하고 물, 식료품을 구입한 후에 호텔 체크인하고 나서 뉴질랜드 기상청 날씨 앱을 열고 날씨를 확인했어요. 비가 안 오는 것보다는 구름이 없어야 하므로 위성 구름 사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퀸스타운이나 더니든에 머무르면서 날씨를 체크하고 구름이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을 골랐습니다. 플랜 A로 결정했어요. 퀸스타운 도착 다음 날부터 하늘이 맑아졌네요. 이제 숙소 예약에 들어갑니다. 3개월 전에 이미 만석이었던 마운트 쿡 빌리지의 하카하우스에 취소 자리 하나가 나와서 후딱 예약하고 테카포 하카하우스에도 예약했습니다. 도착 다음 날 바로 마운트 쿡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 덮여있던 구름들이 조금씩 결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푸카키 호수에 도착하자 구름 한 점 없는 마운트 쿡을 만났습니다. 마운트 쿡은 지형적인 영향 때문에 항상 구름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모자 벗은 마운트 쿡을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럴 확률은 거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포토존으로 유명한 캠퍼밴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마운트 쿡을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서 심장이 콩닥콩닥했고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이 밀려들었어요. 하지만 정작 사진을 찍고자 하는 명당 자리에 캠핑족이 의자를 놓고 앉아 있어서 제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아, 여기서 꼭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자리를 비켜줄 기미가 없었고 1년을 준비해서 왔는데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어서 제가 찾아가서 커플에게 비켜달라고 애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배경이 너무 멋있어서 사진 찍고 싶은데 당신 커플들 멋지게 사진 찍어줄 테니 나도 좀 찍어주세요. 딜. 그렇게 해서 커플 사진을 찍어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 사진도 건졌고요. 후커밸리는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실리칸스에 올랐고요. 감동적인 실리칸스 영상은 따로 만들어 올릴 예정입니다. 멋진 날씨 때문에 인생 최고의 트레킹이었네요. 등산을 마치고 테카포에 왔어요. 하카하우스의 룸메이트들이 오늘 밤 별 보기에 좋은 날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한 명은 스타게이징 투어를 가야 해서 나머지 한 명과 간단하게 별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12월 달은 낮이 길어서 거의 밤 9시가 돼서야 해가 지므로 10시 30분이 돼서야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10시 30분에서 12시 사이가 별보기 피크 시간이에요. 테카포의 밤은 여름, 겨울 모두 영하로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따뜻한 옷을 준비해 오셔야 해요. 선한 목자의 교회는 관광객으로 포위되었네요. 교회 앞 주차장에 2에서 3분에 한 대씩 차가 들락날락하느라 헤드라이트 불빛 때문에 멋진 별사진 찍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카하우스 앞에서 몇 장 사진을 찍었어요. 주위가 어두워서 그런지 막 찍어도 별사진이 너무 잘 나오네요. 가로등 불빛 때문에 인물도 썩 잘 나왔어요. 저는 관광객들이 많은 교회 옆을 피해서 숙소 앞에서 찍었지만 남반구 은하수를 찍어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 장소에 삼각대를 세우고 도전해보세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테카포 호수 주변을 산책하였습니다. 11월에서 12월에 오시면 아름다운 루핀을 만날 수 있는데요. 루핀과 테카포 호수와 눈 덮인 산들이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루핀은 선한 목자교회를 지나서 양치기계 동상 쪽으로 계속 가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사진 많이 찍고 가세요.
마운트 존 대학 천문대는 들러볼 만한 곳입니다. 차량 한 대당 입장료 8불이지만 높은 곳에서 테카포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360도 버즈 아이뷰를 제공해요. 여름에는 6시에 문을 닫는데 5시 20분이 컷오프 타임이라 입장을 안 시켜줍니다. 좋은 날씨 찾아 여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여행 성수기는 피한다. 여행 성수기에는 하루 전에 숙소 예약이 힘들어요. 저는 성수기 바로 시작 전 12월 5일 날 여행했어요. 두 번째, 금요일 토요일 숙박은 여행 전에 미리 예약합니다. 금 토요일은 숙소 예약이 힘들 수 있으니 취소 수수료 없는 숙소를 예약해 두는 게 좋고, 환불이 안 될 경우에는 호텔 취소 비용 정도는 날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해요. 좋은 날씨를 갖기 위한 기회비용이라 생각해야 해요. 세 번째, 인기 가수 공연, 축제, 행사가 있는지 체크한다. 큰 공연이 껴있으면 숙소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숙소 문제에서 자유로운 캠퍼밴 여행자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날씨 관련된 몇 가지 팁입니다. 첫 번째, 테카포 지역 날씨가 비올 때 더니드는 맑은 날씨일 수 있고, 테카포 맑을 때 더니드는 비 올 수 있다. 이것을 잘 이용해보는 것이 이번 여행 계획의 핵심 포인트예요. 두 번째, 기상청 날씨는 하루 이틀 전 예보는 거의 들어맞고 3에서 4일 전 날씨 예보는 언제든 바뀔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비 오는 날은 후커밸리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계곡풍이 거의 태풍급의 바람이 불 수 있으므로 꼭 날씨와 경보 발령 여부를 체크하고 가야 하네요. 좋은 날씨가 여행 만족의 90%를 좌우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시도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테카포에서 티마루로 이동합니다. 티마루에서는 코스탈 워크를 해보는데요. 대싱락이라는 곳을 가봤네요. 바닷가 산책로도 매우 아름다우며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며 바위 틈 사이로 바닷물 물방울이 튀어 올라오는 것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펭귄을 보러 티마루 리들블루 펭귄스에 왔습니다. 바다에서 사냥하던 펭귄들이 집으로 귀가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연산 펭귄들의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정말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더군요. 사람이 2m 가까이 있어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요. 관리 직원들이 뒤에 서 있으면서 사람들이 펭귄을 만지지 못하도록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울려 퍼지는 울음소리. 크기는 조그마지만 울음소리와 포스는 사자예요. 펭귄님들의 포효 소리가 밤새 밤하늘을 가릅니다. 인위적이지 않는 이러한 내추럴한 자연의 볼거리가 너무 좋았어요. 당근 무료이고요. 주차도 도로변 아무데나 할 수 있었어요. 하룻밤을 티마루에서 묵은 후에 다음 날에는 모에라키 볼더스로 갑니다. 내비에 퍼블릭 주차장을 찍고 가면 500m를 더 걸어야 합니다. 모에라키 볼더스 카페를 찍고 가셔야 편하게 접근 가능해요. 동그란 돌들이 나오는 과정부터 바다에 쓸려가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바위가 만들어졌다는 게 신기반기합니다. 저는 바닷속 바위 위에 무턱대고 올라갔다가 밀물이 지속되는 바람에 5분 동안 저 바위 위에 갇혀 있다가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남쪽으로 이동해서 더니든에 왔어요. 세인클레어 비치. 멀리서 보니 부서지는 파도가 멋들어지네요. 물멍하기 딱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위도가 남극에 가깝다 보니 여름인데도 춥더군요. 더니든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이 바로 터널비치였어요. 터널비치 주차장에 주차하고 나니 바다가 저 멀리 한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정말 바다까지 한 15분은 걸어 내려갔는데 아파트 20층 정도 아래까지 걸어서 내려간 것 같아요. 바다 쪽 언덕은 파도에 계속 침식되는 지형이라서 말뚝으로 박아서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다들 멈칫하고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한 무리의 젊은 여자들이 무시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니 마치 댐에 물막이가 터지듯이 나머지 관광객들이 우르르 들어갔네요. 저는 위험한 것 같아서 안 들어가고 사진만 찍었습니다. 하아, 정말 위험하긴 하네요. 바다에 닿았나 싶더니 의문의 터널 동굴이 나타납니다. 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어 놓은 거였어요. 아하, 이게 터널 비치구나 하면서 터널을 내려갔는데 고운 모래사장이 있었네요.
모래 해변을 조금 걷다 보니 갑자기 바다사자 한 마리가 뒤뚱거리며 걸어와서 벌러덩하고 누워버립니다.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에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좋은 기회다 싶어서 바다사자와 함께 사진을 찍혀 보고 싶어 가까이 갔더니 중국계 관광객이 제 팔을 잡고 물려 죽을 수도 있다며 말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빠르다고 안심시켜드리고 제 사진도 부탁했습니다. 저의 행동에 용기를 얻었는지 이분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멋지게 포즈를 취하시네요. 바위 위에 올라가 손짓해보고 더 니든 터널비치의 관광을 마무리했습니다.